스모, 일본의 국기이자 전통을 상징하는 스포츠죠. 하지만 전통의 그늘 속에 가려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한 젊은 스모 선수가 목숨을 잃은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사이토 타카시. 1989년 니이가타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를 무척 좋아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중학생 시절 당시 유행하던 격투기 대회인 K1의 열렬한 팬이었고 자연스럽게 무술과 격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유도부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졸업 문집의 장래 희망란에 복서가 되고 싶다 라고 적을 정도로 격투기를 좋아하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부터 그는 여러 문제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미성년자였음에도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동급생을 괴롭혀 정학을 받는 데다 최종적으로는 퇴학 처분까지 받게 되었죠. 퇴학 당시 사이토의 키는 182cm, 체중은 100kg에 육박했기에 또래의 평균 체중을 생각하면 상당히 거구였고 퇴학 후 방황하던 그에게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스모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사이토는 격투기 대회인 K1의 팬이었고 격투기 선수 중엔 스모 선수 출신도 많았다 보니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요코즈나가 설립한 명문 스모 도장인 토키츠 카즈베야에 입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불량 학생이 스모를 통해 성장하는 소년 만화 같은 시작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드리자면 스모 선수들은 시코나라고 해서 본명이 아닌 일종의 닉네임을 부여받는데요. 사이토 역시도 도장에 입문한 후 토키타이산 타카시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본격적으로 스모 선수로 활약하게 됩니다. 도장에 입문한 그는 2007년 5월 통합 1승 3패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지만 이후로는 명문 도장에서 하루하루 훈련을 거듭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스모 도장은 서열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군기가 무척 엄격했던 데다 훈련 역시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보니 사이토는 점점 도장 생활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원래 불량 학생 출신이었던 터라 품행에 문제가 있어 도장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깥으로 휙휙 던져 이웃 주민들이 따지러 오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그는 혹독한 훈련 외에도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도장 선배들이나 관장에게 혼나기 일쑤였고 2007년 6월 25일 결국 도주를 결심합니다. 당시 토키츠카제 소속 스모 선수들은 7월에 열릴 스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아이치현 이노야마시의 합숙소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이토는 이 합숙소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나 이제 스모 그만둘래. 집에 돌아가고 싶어. 라며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았고 이내 몰래 합숙소에서 도망쳤죠. 하지만 도장 선배들은 그가 도망쳤다는 것을 빠르게 눈치챘고 그를 수색하던 도중 합숙소 인근 편의점에 숨어있던 사이토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런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잘 달래서 도장으로 데려오는 게 보통이지만 평소 사이토의 행실을 아니 꼽게 보던 선배들은 그를 근처 강변으로 끌고 간 뒤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격투기를 좋아하고 체격이 좋은 사이토였지만 오랜 기간 스모를 연마한 여러 스모 선수들 앞에선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었죠. 당시의 폭행은 무척 과격했던 모양인지 사이토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선배들에 의해 다시금 합숙소로 끌려오게 됩니다. 선배들은 사이토를 합숙소로 끌고 간 뒤 그를 관장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는데요. 당시 관장인 야마모토 주이치는 사이토에게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사실 구타로 인해 몸이 성하지 않았던 사이토는 무릎을 꿇은 상태가 고통스러웠던 모양인지 자세를 고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들은 이게 감히 건방지게 뭐하는 거야 라며 다시금 그를 끌어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관장인 야마모토는 맥주를 마시며 이 구타 현장을 조용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참. 아무튼 한창 폭행이 가해지던 도중 이를 지켜보던 관장은 다 마신 맥주병을 손에 거꾸로 쥔 뒤 사이토의 이마를 향해 휘두르는 것은 물론 도장 선수들에게 야 너네도 해 라는 말을 남겼죠. 당시 사이토의 얼굴은 이미 피범벅이었음에도 도장 선배들은 이놈에게 기합 좀 넣어주겠습니다 라며 그를 10분 정도 폭행하는 것은 물론 그가 움직이지 않자 이번엔 그를 강제로 기둥에 묶어 걷어차거나 금속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사이토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라며 빌었지만 관장은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대답했고 선배들의 구타는 계속되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6일 아침, 평소처럼 훈련이 시작되었지만 전날 심하게 구타당한 사이토군은 이미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사이토군에게 혹독하게 연습을 시켰고 결국 그는 연습을 시작한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선배들은 똑바로 안 하냐? 라며 그를 다시금 폭행하기 시작했고 관장은 그쯤 해둬라 라고 말했지만 선배들은 못 들은 척 구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타를 하던 도장 선배들은 문득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됩니다. 사이토군이 정신을 잃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 오전 11시 무렵 관장은 쓰러진 그를 벽에 기대어 앉힌 후 얼굴에 호스로 물을 뿌리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그를 깨우려 했지만 사실 사이토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젊은 제자들은 상황이 위급하다고 생각해 119에 신고했고 사이토군은 근처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12시 40분경 심폐정지 상태가 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병원에선 사이토군의 사인을 급성 심부전으로 진단했고 이를 인계받은 경찰은 그의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관장이었던 야마모토 주이치는 사망한 사이토군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이토군이 죽었습니다. 아드님이 평소부터 를 피웠었고 사인은 급성 심부전입니다. 시신은 저희가 화장한 다음 니이가타로 보내겠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사이토군의 아버지는 이때를 회상하며 감정이 없는 것 같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무적이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때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기에 장례는 저희 쪽에서 치르겠습니다. 화장은 하지 마시고 시신을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라며 관장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리고 이날 밤 11시 무렵 사이토군의 시신은 고향인 니이가타현으로 돌아왔고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덮인 천을 걷어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심부전 때문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는 상처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시신은 입술과 귀, 이마 등이 찢어져 있었으며 온몸은 멍투성이었죠. 이에 아들의 사인을 믿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아이치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아드님의 죽음은 사고사입니다. 사건성은 없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답변을 할 뿐이었죠. 결국 참다 못한 사이토군의 부모님은 관장을 불러 설명을 요구했지만 관장인 야마모토는 눈을 회피하며 연습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얼버무렸다고 하는데요. 아들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사이토군의 부모님은 장례 절차를 전부 취소한 뒤 니이가타 경찰서에 상담해 제대로 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사이토군의 사인은 심부전이 아니라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 및 좌멸 증후군이었는데요. 이는 구타와 압박으로 근육이 붕괴되어 유독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지면서 장기 이상을 일으키는 증상이었기에 사이토군의 사인은 심각한 폭행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후 2008년 2월 7일 경찰은 명문 토키츠카제베야의 관장이었던 야마모토 주이치와 사이토군 폭행에 가담했던 제자 3명을 상해 및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야마모토는 징역 5년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스모 협회에서 해고당했고 수감 도중 4년 만에 폐암에 걸려 사망했으며 폭행에 가담한 선배들은 스승의 명령을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당시 기소된 3명의 선배 중 1명은 스모를 은퇴했고 다른 2명은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또한 이와 별개로 피해자 사이토군은 사망하기 한 달 전쯤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에서 몇 명이 200~300만엔 정도 되는 돈다발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었어 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이 밝혀져 이 사건을 계기로 명문 도장에서 폭행해, 살인해, 이젠 불법 도박이냐? 간판이 쪽팔린다, 떼어버려라 등등 여러가지 비난이 쇄도하는 등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스모 훈련 중에 목도나 죽도를 사용하는 관습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관장의 제안대로 화장을 실시했거나 부모님이 경찰에 부검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단순 사고사로 종결될 수 있었다 보니 의심 가는 죽음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희사였습니다.